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오늘 비디오 트럭 정광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광석입니다. 와. 네, 리액션을 정광석과 같이 해주셨습니다. 전 한 박자 쉬고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네. 영상처럼 반갑습니다. 약간 템포가 빠르신 것 같아요. 네. 비디오 트럭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또 로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동네 스토어. 예. 네, 그 시리즈 되게 인상 깊고 감명 깊어서요. 처음에 영상만 봤을 때는 일본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저 그 생각했었어요. 아, 예,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죠. 네, 맞아요. 네, 예. 좀 일본의 점포 소개 영상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다거나 할까요? 그 느낌이 어떤 거냐면 가게 정면이 보이고 그 앞에 운영하시거나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정직하게 서 계시잖아요. 그걸로 보통 인트로가 시작이 되니까. 전율이 느껴졌는데 제가 그 일본 영상을 전반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어차피 저 영상 제작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느 나라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 특히 요즘은 트렌드적인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많이 넘어온 게 많은데 저는 이제 담담한 그 잔잔한 걸 훨씬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일본적인 영상들을 되게 많이 채택해서 확인하고 예. 레퍼런스로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 영상 보면 약간 다다미시한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막 왠지 막 50년대 전통 일본의 고전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 아, 배경음악 이렇게 나오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네, 뭐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나 이런 걸 봤을 때 나오는 약간 좀 정중동의 미학이 느껴진다 할거나 할까.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을 이렇게 주인공으로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런 면에서 뭔가 좀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 한국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저는 채널 보면서. 명망은 한글이고. 예, 그래서 오늘 만나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본어 못하는데 이러면서 제가 준비해 왔어요. 비디오 트럭에서 작은 소상공인의 가게를 담기 시작하시게 된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비디오 트럭을 이제 만들었던 이유가 영상 하면 되게 자극적인 영상이 그 당시에 되게 2016년도에는 뭔가 광고하면 막 자극적이고 네네네. 막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 있었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상업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잔잔하고 좀 심플한데 사람들한테 좀 영향력 있는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비디오 트럭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디지털 매체지만 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그냥 일반적인 감성들을 좀 전해보자. 그리고 좀 대면대면한 그런 것들 말고 좀 그래도 의미 있는 거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작자로 나왔었는데 그러면 내가 뭘 만들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 제가 되게 좋아하던 가게들도 많이 있었고 그 사장님들하고 대화했던 게 생각이 나서 이거 영상으로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맨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게가 있었었는데 그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주 가던 그 공간이 없어지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럼 누군가는 이것들을 좀 기록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저한테 있어서 되게 그런 작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있었었고 뭐 전주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접하면서 그런 공간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되게 많이 주제로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작은 가게 소상공인들은 거의 1인이나 가족 단위로 경영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자기 업장에 종사해야 돼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동을 못 합니다. 그렇죠. 준비하고 문 닫으면 또 정산하고. 네. 예.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질 않거든요. 비디오 트럭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에요. 나와 동종의 혹은 이종의 그런 가게들을 들여다보고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진솔한 삶을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적극적이고 더 스킨십이 있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는 형성되지는 못하지만 아카이빙이 커뮤니티가 되는 좀 약간의 아이러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모시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었던 게
대표님이 보통 이제 감독님으로 불리시잖아요. 감독님이 다른 분야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계속 오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로컬 씬이라고 불리는 비슷하게 저 로컬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일하시는 영역하고 되게 많이 겹쳐 계세요. 아는 분들도 겹치고 이벤트도 겹치고 근데 또 가시는 길은 다른 길이고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거든요. 저도 영상 제작자잖아요. 그래서 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냥 되게 우연찮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공간을 갔더니 그분이 로컬 크리에이터거나 네네.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저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부터 로컬 크리에이터와 영상 제작자의 이제 약간 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요즘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내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저희 만나고 나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저희들 거의 비로컬이 이제 전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소상공인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커뮤니티가 없어요. 지역의 별난 사업가거든요. 별난 창업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상해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은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은 고객들밖에 없는 거예요. 네, 좀 예. 과장되게 표현하면 네. 유튜브에 새로운 가상 커뮤니티를 만드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정광석 대표님이 만들고 계신 비디오 트럭의 영상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니 물론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목포도 가시고 네, 하시니까요. 수많은 그런 그 업장들 중에 그 일부를 보여주고는 있으나 이걸 통해서 심리적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저희 비로컬이 그렇게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저희를 통해서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비즈니스의 본질이 뭔지를 얘기를 듣고 같은 공감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암묵적인 이제 아주 옛날처럼 편지 보내면 일주일 만에 도착하는 그런 군사우편 같은 역할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일하고 있고 요즘 어떤 일이 있대라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그래서 유대감들을 이제 가져가시고 그러면 저희가 네트워킹 해드리는 게 이제 오프라인 만남 또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좀 큰 얘기 했으니까요. 현실적인 작은 얘기하면 나 혼자 이상한 건 아니구나. 이 정도는 좀 깨닫는 것 같아요. 예. 다행이라 이런 되게 위안받고 갈 것 같아서. 지금 나도 이상한 사람이다 인증하신 거군요. 예, 약간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오늘 특종 기사 나갈 것 같은데 정광석 대표님 로컬 크리에이터 선언회 뭐 이렇게. 네. 아끼던 가게가 없어진 것 때문에 이제 아카이빙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거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다가갔을 때 또 무슨 생방송 어디에 나간다 그러면서 300만 원을 내라 500만 원 내라 이런 거 아닌가 막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오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 영상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연락을 하면 그래서 얼만데요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얼만데요라는 얘기가 많고 저희는 안 합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처음에는 그래서 우선은 지인을 통해서 같이 갔어요. 그 가게 지인을 통해서 가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부딪혀서 얘기하고 그렇게 이제 3편을 찍었던 게 이제 목동에 있는 연어앤맨이라는 가게하고 이제 오너락 그 성산동에 있었던 오너락하고 이제 그 망원동에 있는 강합성 이 3군데를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3편을 찍고 나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합니다. 저희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연락을 드릴 때는 문구가 있어요. 거기 저희는 무료입니다. 그 어떤 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맨 마지막에 무조건 걸어놨었어요. 요즘 그런 프로덕션들도 저희는 무료입니다. 어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요? 예, 맨 뒷장에 나온 게 뭐냐면 근데 그거 제작은 우리가 그렇게 무료로 해드리는데 편집은 외주업체가 하기 때문에 외주 편집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똑같이 3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좀 달라진 게 유튜브에 많이 이제 영상 클립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보면서 조금은 만나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번 또 까였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구나. 제가 이제 한 번 더 올렸는데 뭐 지인 통해서 들어봤더니 예. 그냥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지웠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약간 인식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일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창업을 해서 좁은 세계에 계신 분이 비디오 트럭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예. 설명하는데도 오래 걸리실 거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비디오 트럭에 해당 채널을 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을 비교를 해드리면 일단 그런 홍보 영상 찍는 데들은 대부분 리포터가 옵니다.
예. 네, 그래서 들쑤시고 다닙니다. 네. 음. 작가가 붙어서 그 나름의 클리셰가 있어요. 이런 데서 하는 게 이제 그 클리셰에 맞는 형태의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이제 휩쓸리게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이 크리에이티브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영상 제작자들이 아니시니까 처음에 무슨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드릴게요. 내용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휘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거나 보여줘야 되는 게 상품과 서비스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등장하는 사장님이 어떤 사연이 없으면 안 돼요. 예. 뭐 미녀가 아니면 안 돼. 미녀가 아니라도 미녀라고 막 우겨버리고. 그래서 손님이 와서 미녀가 아니잖아요. 그러고 사람은 반품이 안 되니 오늘만 먹고 가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방송에 나가는 걸 원치 않는 분 중에 그런 좀 이상한 사연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비디오 트럭은 진짜 가게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담는다는 거죠. 아, 예. 그죠? 네. 예. 갑자기 저희가 갑자기 제가 너무 따뜻해져가지고 오늘 방송 컨셉 이상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약간 무속신앙 옷 입고 서로 상담해주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아니 뭐 그런 거보다도 정광석 찬양 방송, 헌정 방송 막 이렇게 오늘의 미션은 정광석 대표를 감동시켜라 이런 게 되어가고 있는 이건 것 몰래 같은데. 카메라 아니에요? CCTV는 있습니다. 네. 네. 여튼 뭐 그렇게 그 진정성 있는 영상물을 만드시는데, 근데 보통 저도 뭐 경험을 뭐 많이는 못 해봤지만 해보면 한 2분 30초 정도 영상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찍고 구석구석을 이렇게 또 이렇게 다 담아내야 되잖아요. 네. 한 편 제작하시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시나요? 그래서 촬영은 하루를 네. 하는데 이제 그 사장님들한테 최대한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이제 촬영을 계속 정하다 보니까 4시간으로 아예 잡았어요. 그래서 30분의 인터뷰 시간을 무조건 빼달라고 해요. 그 대신 제가 오픈 전 아니면 마감 후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좀 편한 시간대를 이제 요청드리고 네. 그렇게 이제 30분 정도 인터뷰가 끝나면 제가 이제 다 모든 장비들 철수하고 사장님이 이제 운영을 하시면 거기서 이제 촬영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3시간 정도. 네, 그 대신 이제 손님들이 이제 있을 때는 초상권의 문제들도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피하면서 사장님한테 이제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거의 한 5시간 정도 이제 촬영을 진행하고 편집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외주 제작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 이제 개인적인 돈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끝나는 선에서 움직여야 돼서 한 편이 나오는데 편집은 한 이틀 정도 걸리긴 하는데 네네. 한 편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다른 업무랑 같이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한 편이 나오는데 2주? 네. 근데 이런 점포를 탐색하고 또 섭외하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주말에 네. 제가 이제 돌아다니고 대표님 아니면은- 여가를 갈아 넣으셔서. 근데 어차피 그런 걸 되게 선호하고 좋아해서 아니면은 이제 지인들한테 추천받은 곳들 한 번씩 가보거나. 네. 근데 이게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죠. 그게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따지면. 예. 근데 소개를 시켜 드리는데 제가 모르면 이게 되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가고 싶은 공간들을 그래도 최대한 컨택해서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예. 그게 있어요. 그럼 비디오 트럭이 그 다루는 우리 동네 스토어에 나오려면 대표님 마음에 들어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글로 흘러. 갑자기 그 점표 감별사 순위 먹이는 남자 뭐 이렇게 되는. 근데 거의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가게들은 어딜 가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잘하시니까. 요즘은 진짜 내용도 너무 많고 사장님들이 이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그 공간에 넣으시는 게 현장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어디 가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올리셨던 작품 중에 하나 제가 본 게 있는데 그 동생이었네. 같이 운영하는 동생이었네. 어디 여행 가다가 차가 고장 났나? 교통사고 갔나 그래서 잠깐 머물렀던 어느 마을에서의 메카이 그 시간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가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거 되게 느낌 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오랫동안 살았던 도시도 아니고 잠깐 머물렀던 도시에서의 그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가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데 그때 그 시간은 계속 자기 가게 안에다 담아서 그 시간은 영원히 그 추억을 영원히 거기다가 이제 정지시켜 놓고
그렇게 사장님이 그렇게 영업하신다는 내용이 뭔가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점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여야 되는 거지. 여기 뭐 배후에 아파트 몇천 세대가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권리금 장사하는 데보다는 컨텐츠가 있는 데를 만난다. 해석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례는 이제 정광숙 교수님 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카이는 정말 좋았어요. 4년 이제 운영을 하셨다고 최근에 제작을 했었는데 4년 정도 이제 그 양평동이라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호주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서 동생이랑 같이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대부분은 졸업하면 취업하잖아요. 근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동생이 그냥 우리가 워킹홀리데이 때 느꼈던 그런 카페나 우리가 자주 갔던 그런 공간들처럼 우리도 그냥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신선했고 그걸 만드는 과정에 그럼 저 사람들 돈이 어딨지라는 생각을 되게 했거든요. 돈이 많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내내 돈이 많으신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다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돈을 빌리는 걸 시작했습니다. 딱 그 말을 듣는데 이분들이 진짜 딱 저희 청년의 세대 창업이 진행되는데 과정에 딱 자기의 경험치로만 진짜 4년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메카이라는 이름도 워킹홀리데이 그 가정 내에서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이동을 했는데 잠깐 쉬었던 그 공간에서 그 힐링에 대한 그 감정이 자기들이 그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있는 그 힘든 그 과정에서 순간 여기가 완성됐을 때 그 느낄 그 힐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이 나서 문득 메카이라고 딱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었어요. 공간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든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SNS가 발전하다 보니까 나 어디 핫플레이스 왔어, 나 인싸야 이런 걸 증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인스타존, 포토존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느라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걸 보는 분들은 그 점포에 있는 그 예쁜 사진이 나오는 공간이나 분위기에 도취하는 거지 그 점포를 만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얘기 건너서 들었는데 인스타그램 포인트를 몇 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주문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느꼈던 공간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던 사람이라도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진짜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그냥 SNS에 딱 한 장, 그 공간은 그 한 장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즘에 창업 공식 비슷하게 돌아다니는 게 뭐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숫자를 많이 채워서 이제 그걸로 내가 창업할 거라고 소문내서 그 힘을 갖고 와서 장사가 일종의 잘 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자기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근데 비디오 트럭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진정성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되게 좋은 얘기. 오늘 칭찬 딜레이 방송으로.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의 이거 우리 동네 스토어 하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찍었던 이제 프레젠테이스라는 독립 책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인터뷰하고 제가 이제 며칠 찾아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으니 그 당시에는 좀 시간을 좀 들여서 촬영을 했던 시기였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촬영을 진행하고 이제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게 공간에서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공간이 어느 순간 저한테 되게 익숙해지고 좋아지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정이 드시는 걸로. 선유도에 가면 그 가게에 이제 잠깐 들려가거나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거나 이런 게 자연스러워졌었는데 작년에 이제 프레젠티사 이제 문을 닫게 됐다라는 인스타 SNS 글을 봤는데 되게 그날 하루 동안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별을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이 제가 선유도에 가면 늘 있었던 공간인데 그 공간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순간 제가 그날 되게 하루 되게 먹먹하게 좀 그런 감성이 센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경험해 보면서 이게 우리 동네 스토어를 만드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SNS 상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그냥 사진 한 장이 그런 것들을 내포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있어서의 그런 아까 정 같은 감정이나 내가 이 공간에 대한 익숙함 또 막 그런 것들이 그런 감동들이 그냥 이런 영상을 통해서 더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약간
산으로 갔지만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은 게 아주 멋진 산이었어요. 오셨네요. 오늘은 이런 컨셉입니다. 유튜브에 요즘에 보면 새로운 뭐 도시 컨텐츠 또는 뭐 창업 컨텐츠 다루시면서 약간 비디오 트럭 비슷한 결로 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모르는 비밀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네요. 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분들이 좀 서울을 떠나서 지역에서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좀 막 우리나라 이제 뭐 세계적인 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는 어쨌든 이제 국경을 초월하니까 비디오 트럭을 영향을 받은 전 세계 팬덤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좀 그 지역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비디오 트럭을 커뮤니티 특집에서 이게 설명드리면서 아카이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느슨한 커뮤니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씩 접근해가고 있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맞아요. 중기부가 비대면 경제과를 만들 정도로 지금 비대면에 대한 게 지금 거대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대면 기술이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갖는 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아카이빙 작업이 플랫폼 전 단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로컬 커뮤니티 플랫폼의 전 단계일 수 있다. 근데 그걸 단순히 어디에 뭐가 있어요라고 옛날 옐로우 페이지 같은 리스트 작업이 아니라 이런 사연이 있는 것들, 스토리텔링 그 아카이빙을 통해서 가게 된다면 그 의미는 또 달라지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온라인 안에 영과 일의 그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 냄새 나고 감정과 정서가 있는 그런 게 되는 거 아니야. 또 전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오늘 해석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이제 뭔가 이제 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그런 사연이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서로 연결되는 그런 연결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최근에 자꾸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해외에 있는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가 왔어요.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동네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라는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대한 이제 어떤 방식이 좀 좋은 건지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맨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쭤보시면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최근 갑자기 이제 또 한번 연락이 오셔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 동네 스토어 같은 영상을 좀 제작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그게 미안하셨었나 봐요. 왜냐면 제가 가진 포맷을 자기가 이제 쓴다고 하는 거니까 그 미안함을 엄청나게 표출하시더라고요. 장문의 그 다이렉트 메시지가 오셔서 그냥 바로 저는 되게 좋다고. 왜냐면 제가 못 가는 지역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냥 그거 올리시면 저한테 뭐 링크 보내주시면 제 인스타에 뭐 공지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잘 넘어갔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포를 가보고 충주를 가봤지만 제가 가는 것보다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만드는 게 저는 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충주 잘 모르잖아요. 목포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목포 간다고 해서 제가 정말 그 사람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못 끌어낸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 사람의 스토리텔링이야 인터뷰 통해서 드러나겠지만 영상을 담을 때도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지역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가슴 따뜻하게 뭔가 문을 열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돈 많이 들어서 아무나 못해요. 그런 것도 좀. 그러면 혼자 제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팀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 스토어는 혼자 제작하고 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인 영상 제작 일은 이제 팀을 꾸려서 움직이거나 이제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고 있고 우리 동네 스토어 관련된 건 이제 저 혼자. 왜냐면 이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혼자서 제가 감내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공식 같은 것도 아까 잠깐 주신 것 같아요. 뭐 몇 시간 내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촬영 일수를 줄이는 게 제일 큰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나가 있는 시간을 줄여야 최대한 그런 것들에 이제 부담이 좀 덜어지거든요.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촬영 일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것들 촬영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점포 사장님들이 어색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 한번 만나봅니다. 안면을 한번 트긴 해요. 그게 뭐 어려우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최대한 만나서 이제 인사드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대화를 좀 나눠보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비용도 무시 못 하겠는데요. 네. 그래도 가시면 커피 한 잔 풍겨서 주시고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얻어먹을 그러니까 이게 그 얻어먹는 거에 대한 되게 그게 있어요. 저는 그게 부담감 있어요. 왜냐면은 영상이 나왔을 때 얻어먹는 거고 영상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얻어먹는 거.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제가 만드는 거고 제가 기획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시면 그래도 제가 좋은 일 한다 생각하시니까 무료로 해주시니까 계속 무료로 뭘 주시려고 하셔가지고 그게 약간 부담될 때가 있어요. 서로 비슷하실 것 같아요. 영상을 왜 무료로 해주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계속 눈치를 보시겠죠. 끝나고 뭐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 진짜 특히 식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그 의식 많이 하세요.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블로그 한다고 그러면 무서워하고 그랬죠. 네. 그런 게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컨택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무료로 다 진행을 하는데 협력해서 좀 뭐 만들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을 좀 주시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좀 그것들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역을 나가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지역 촬영은 진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을 촬영하는 거 솔직히 가고는 싶은데 한 번 가는 비용이 어마무시하죠. 교통비하고 숙박비하고 장비도 챙겨가셔야 되고. 장비도 챙겨가야 되고 제가 이제 제 업무를 못 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아예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목포 촬영할 때 되게 심각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목표 이제 가게를 섭외하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일수를 따져봤더니 못해도 3일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3일이지. 그 일주일에 제가 못해도 두 가게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루. 근데 총 따지면 이틀인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한 3일을 가야 되니까 6일을 가게 된 거예요. 6일을. 그렇게 6일을 촬영해야 되니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라고 제가 그쵸. 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간 거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회사가 일주일 동안 다른 일을 하는 거니까. 완전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드는 과정 내에서 은근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제 작업을 하는 건데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 작업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에 하드가 터진 거예요. 이제 혼자 제작이다 보니까 뭐 백업도 안 돼 있었을 뿐더러 터지니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거 살려봤더니 찍어온 가게 중에 반 정도 가게밖에 못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제 돈 다 들여서 촬영을 다 진행했는데 터지니까 이게 그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촬영은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이제 부담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2020년도 되면서 다시 서울로 돌아온 이유가 그거긴 해요. 막 조금 이게 저한테 있어서 부담이 되면 저는 이거를 못 진행할 것 같아서 그리고 지역을 좀 이제 촬영을 못 하게 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제 지역에서 제안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수 있는 환경만 좀 조성돼주면 그러니까 못해도 제가 출장비라도 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서울에서 하듯이 그냥 제가 이제 출장에서 밥 먹을 비용이랑 해서 이제 갔다 오겠는데 그조차 비용도 제가 다 지불해야 되니까 큰 조건도 아니네요. 서울처럼만 하면 된다. 서울처럼만. 그러니까 저는 업체는 그 정도의 비용을 다 받아요. 근데 소상공인한테는 그 비용을 안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험해봤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기업체들이 얘기하는 비용과 소상공인이 말하는 그 작은 비용이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다른 세계에 사니까.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최대한 좀 맞춰드리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동네 스토어는 또 다른 그거니까. 지금 두 가지 얘기가 섞이긴 했는데 원래 본업으로 영상 제작업을 하시니까 규모가 큰 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을 갈아 넣으셔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렇게 소상공인들하고 만나서 무료로 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이 말씀 주신 거죠.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광석 대표님이야말로 최근 많이 회자되는 로컬 한 칸 띄우고 크리에이터이자 로컬 크리에이터이기도 한 그런 양면성을 가진 분이시죠.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는 크리에이티브한 분들 중에 이제 지역만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가면 유튜버인데 나는 지역 촬영만 하고 싶어. 네. 그럼 로컬 떼고 크리에이터. 원래 크리에이터시니까. 근데 이제 그 로컬과 크리에이터의 빈칸이 없이 한 단어처럼 저희가 계속 부르는 게 있는데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로 로컬을 재해석하거나 기회를 찾는 분들을 따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편집장님이 약간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도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고 나갔으면 참 좋겠네요. 뭐 여튼 그 제가 왜 그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누는 과정 속에 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로컬 크리에이터인지 예, 뭐 영상 제작자인지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두 가지가 그 저희식으로 풀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인데 로컬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영상 제작자로서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여기에 뭔가의 그 아카이브라는 것 자체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모종의 이제 비즈니스 지금 돈을 버는 거 아니니까 비즈니스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의 기초 작업을 해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비슷한 사례 알아요. 최근에 저희가 대전 소재동에서 창업하신 유준상 대표님이라고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소재동이 핫해지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기반 사업을 하시다가 내가 돕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욕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정광석 감독님이 대표님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노출되시니까 중간에 로컬 크리에이터로 전염되신 게 아닐까 뭐 이런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봤어요. 그렇죠. 진짜 많이 만나셨죠. 네, 운이 좋아서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제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제 오프라인 활동들을 조금 기회가 돼서 오프라인 활동을 해볼 수 있었어가지고 두세 개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좋게 봐주셔서 더 많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더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크리에이터 분들 모여서 하는 행사도 한번 하셨었잖아요. 책도 내시고. 그 이제 좀 그런 활동을 하시는 공간들에 대한 사장님 네 분을 모셔서 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 따로 이제 뭐 신청을 받아서 이제 뭐 토크 콘서트 형태로 진행을 했었던 걸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획자가 아니잖아요. 제작자인데 그런 기획을 할 기회가 생겨서 기획을 해봤더니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뭐 못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다 부탁드리고 했었던 거긴 한데 그래도 그런 활동들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참여해주셨던 분들이 되게 좋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잘 마무리됐던 행사였죠. 벌써 커뮤니티를 만드셨네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너무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제 안 갖다 붙여도 알아서 될 것 같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대화를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20년도 새 시즌은 어떻게 진행해 가시려는지. 우선은 저희가 우리 동네 스토어는 이제 계속 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제가 이제 규칙적인 업데이트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2편이라는 전제를 깔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제 플러스 820이라고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공간에 대한 사진을 좀 찍고 이제 한글 레터링하는 친구가 그 공간에 대한 레터링을 하는 그런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작업을 뭐 서울역이면 서울역 이런 식의 이제 한글 레터링을 해서 그걸 이제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두 개로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새로 하시는 작업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레터링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저희는 영상으로 나가는 매체가 아니니까. 근데 상상을 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레터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폰트, 글씨를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아카이빙은 젊은 세대들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젊은 세대들한테 좀 더 이 아카이빙이 쉽게 다가가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디자인적인 게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특별하게 약간 올드하지만 한글 레터링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했던 친구가 한글 레터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야, 너 나랑 같이 작업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적인 배경에 또 그 더 인상적으로 뭔가
돌출될 것 같은 레터링이 있고 이게 좀 평면적인 사진인데 되게 계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 되게 디자인 관련된 사이트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됐어가지고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 레터링하는 친구 자체가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카이빙이 좀 더 젊은 세대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이걸 계기로 좀 이렇게 올드한 세대는 그렇긴 한데 예전 방식의 예전 방식의 세대보다는 좀 젊은 친구들의 아카이빙이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요즘 되게 젊게 막 좋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아카이빙 작업도 젊은 세대들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새 시즌은 또 레터링과 함께한다. 820 프로젝트로 8202 서울 8202 예. 서울 지역번호 플러스 8202에서 플러스 82 02 네, 지역번호 02 그래서 지역번호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교류하면서 활동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잘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핵심 정보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DM이 많이 가지 않을까. 저희 가게도 와주세요. 그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커피 무료, 도너츠도 그냥 드립니다. 서울과 같은 상황이어야 됩니다. 네, 아직 서울에도 많은 점포들이 있으니까요. 서울에서 먼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지방에는 또 지방의 크리에이터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 교류해 나가면서 이제 뭔가 만들어지면 더 좋죠. 저는 이걸 계기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영상 크리에이터들이 저한테 좀 연락해서 같이 교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생기면 솔직히 이런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으니까 뭉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더 함께 하시는 좀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열려 있으니까 DM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널리 알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비디오 트럭 정광석 대표님 모시고 또 즐거운 대화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